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발사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일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누리호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원유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이번 누리호 발사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고 그간 개발 과정은 어땠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항공우주연구원 원유진 책임입니다. 발사 앞두고 정말 바쁘셨죠? 예, 오늘도 매우 바쁜 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발사 준비 작업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예, 어제 누리호를 특수 차량에 상차를 해가지고요. 네. 어제 이송 준비를 마치고 오늘 오전 7시부터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네. 예, 거기까지 아주 사람 걸음걸이보다 더 천천히 안전하게 이송을 해서 발사대에 기립을 해서 누리호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 관련된 엄브리칼들을 연결해서 점검 과정까지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 엄빌리칼이라고 표현하셨나요, 방금 전에? 네. 이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 서적 같은 데 찾아보면 이제 탯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탯줄하고 어머니 사이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기로 태어날 때 이제 탯줄을 끊고 이제 독립적인 이제 생명체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네.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송을 하게 되면 발사 준비 과정에서 누리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 그리고 위성이 있기 때문에 청정 공기라든지 그리고 연료, 그리고 가스 등 다양한 것을 공급을 지상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송된 다음에 누리호 정도 되는 약 한 50m의 엄브리칼 타워가 누리호 옆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각 1, 2, 3단에 엄브리칼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엄브리칼이 통해서 각 단에 누리호 각 단에 연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라든지 연료,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 작업을 해서 누설이 없는지, 네.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이송된 누리호는 정상적인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연결하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나사가 우주 발사체 이렇게 발사할 때 옆에서 연기 같은 거 나면서 불이 확 뿜어질 때 뭔가 이렇게 관 같은 게 달려있는 게 동시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맞습니다. 제가 봤던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게 바로 그거군요. 네네. 누리호는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여러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발사 성공한 나로호가 저희 척박한 국내 우주 발사체 시장의 아니면 역사에 큰 획을 걷다 그러면, 이번에 누리호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주 발사체의 자주 독립을 갖다가 이루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로호하고 누리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죠? 예, 일단 나로호 같은 경우는 2단형 발사체고요. 아시겠지만 1단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제작한 액체 방식의 1단이고요. 2단은 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고체 방식의 2단입니다. 그리고 누리호 같은 경우는 1, 2, 3단이 전부 다 액체 방식의 3단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일단 크기 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나로호 같은 경우는 길이가 33m, 직경이 2.9m 정도 되는데요. 누리호 같은 경우는 더 길죠. 47m 정도 되고요. 직경은 3.5m로 규모도 크고 이륙 중량 자체가 나로호 같은 경우는 130톤, 누리호 같은 경우는 200톤의 이 정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로켓 엔진 만드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거는 이렇게 저도 풍문으로 들은 것처럼 알고는 있었는데요. 네. 지금 원래는 러시아에서 로켓 1단 추진체를 가져와서 우리 기술이 아니라 러시아 기술로 발사를 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로호 때. 네네. 독자적으로 엔진 개발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예, 널리 아마 알려진 대로
그 누리호 일단 75톤 엔진 개발 시에 그 연소기에서 그 연소 불안정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소기에는 정말 수백 킬로그램의 초당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추진제가 엄청난 압력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그게 거의 폭발 수준으로 그 안에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제어를 해가지고 안정한 수준으로 연소가 되면서 추력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추력도 이 땅 같은 경우는 엔진이 4개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균일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75톤 엔진을 개발하면서 개발 초기에 많이 겪었고 이런 부분들을 시험을 반복을 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 개선해서 또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연소 불안정을 해소를 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정말 이거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누리호가 발사 당일인 내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마찬가지로 내일 오전에는 그 점검을 또 수행을 하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4시경에 이륙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업무가 수행이 됩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엄브리칼이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륙 순간에 엄브리칼을 분리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화약류 장착들 작업들을 하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점검들을 또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점검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전부 다 무인화, 그 발사장에서 사람들이 다 소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차량들, 관련된 지원 설비들을 지상에 있는 것들을 다 소개를 시키고요. 조립동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소개가 돼가지고 오전에 그런 업무가 수행이 되고요. 또 오전 한 10시부터 발사 운용에 착수를 해가지고 오후에 그 추진제 충전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사 10분 전에 이제 자동 시퀀스로 이제 자동 시퀀스에 들어가게 돼서 16시경에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발사 시간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뭐 발사 당일에 저희가 그 예정하는 발사 시간에 위성 투입 궤도상에 다른 나라에서 쏘아올린 위성이라든지 또는 그 우주 뭐 물체라든지 파편, 네. 뭐 우주에 파편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충돌 가능성, 그런 궤도 등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투입하는 궤도상에 이 안전한지 클리어한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누리호 주변 환경인데요. 발사대 주변이라든지 또 누리호가 비행하는 그 고고도에서 풍속 등이 누리호 그 비행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 직전까지, 발사 얼마 전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다 해가지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해서 발사에 대한 여부를 갖다가 발사 관련된 그 바로 얼마 전에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밤에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성 투입이라는 게 위성이 저희가 이제 누리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위성을 발사했을 때 위성에 실제로 이제 지금은 모사 위성이지만 실제 위성이라 그러면은 태양 전지판에 전개를 해가지고 태양하고 빛을 갖다 받아야지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어느 때나 뭐 발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로호는 2번 실패 후에 3번째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어요. 네네. 이번에 누리호는 어떨까요?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연구원 참여기업 등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리호 발사체 상단부에 실제 위성이 아니라 위성 모양의 모사체가 실렸다. 신호만 발신할 수 있는 게 실렸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위성을 탑재 안 하신 이유가 뭐죠? 저희는 이제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갖다가 누리호 1차 비행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이트 테스트죠. 뒤에 테스트란 말이 들어가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발사체이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외국의 많은 발사체를 보면 이제 상용 발사체 같은 경우는 발사 이력도 많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단계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누리호가 이번에 첫 번째 발사이기 때문에 실제 위성을 탑재하진 않고요. 무게라든지 형상은 비슷한 더미성을 만들어서 실제로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발사 성공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발사는 저희가 16시에 이륙을 하게 되면은 네. 약 16분 정도 되면은 위성 분리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30분 정도면은 네.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위성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모사체를 네, 맞습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최종 확인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좀 1차 발사 성패와 관계없이 앞으로 3차례 더 발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실제로는 이제 정확히는 누리호 개발 사업이 내년 10월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5월 중에 2차 발사가 발표된 대로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예, 추가적으로 올해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돼서 이후에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 예정이 돼 있어서 4번까지 더 추가 발사가 예정돼 있어서 총 6번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누리호 프로젝트에는 약 300개 국내 기업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예.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로 점차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작년 올해부터 진짜 바이오로 우주 시대가 열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관련된 많은 여러 가지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주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우주 관련된 업무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척박해서 우주 개발이라는 게 선진국의 몫이라고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로 개발 10년 전에 결국 나로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 산업의 어떤 토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현재 300여 개의 기업이 누리호 발사를 갖다가 참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우주 관련된 부분에 많은 투자라든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또 우주 관련된 분야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저희 또한 많은 기술을 갖다가 향후에 또 우주 관련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또 전수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청취자 7163님, 그러니까 강태균님께서요. 누리호 성공 기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김성환 일사를 통해서 두 손 모아 빕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실패 끝에 성공이 성공이라고 하는 달콤한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미리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유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